꽃으로 피어난 생각들은 아주 작은 알갱이가 되어 바람에 실려 날아갑니다. 생각을 모으는 사람이 없다면 생각들은 줄곧 되풀이 되다가 언젠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되지요. 계획도 세우고 각오도 하다 보면 희망적인 생각이 더 많지요. 생각은 몸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생각 속에 빠져서 몸을 망치는 일도 생기고요. 주변이 개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아서 집을 샀다가 화병이 생겨 돌아가신 분을 압니다. 그는 집도 잃고 목숨도 잃었어요. 샘에게 보내는 편지란 책이 생각납니다. 책을 쓴 작가 다니엘 고틀립은 사고로 휠체어를 탑니다. 아내도 암으로 잃었는데 가까스로 얻은 손자도 자폐증 진단을 받습니다. 손자가 언젠가 읽을 수 있게 쓴 편지가 책이 되었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다시 탈 수 있어 너무 기뻐한 일이 있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욕창이 생겼습니다. 욕창이 다 나을 때까지는 휠체어를 탈 수 없어 외출도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욕창이 낫고 휠체어에 앉아 기뻐하는 그의 글을 읽고 아직 불편하지 않은 내 신체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생각을 모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모니카 베트가 짓고 안토니 보란틴스키가 그림을 그린 책 행복한 정서부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브루퉁시라는 괴상한 이름의 아저씨가 있어. 날마다 아침 6시 반이면 멀리서부터 질질 끄는 듯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지. 아저씨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소리야. 그 시간에 내가 사는 동네는 무척 조용해. 8시 전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아. 이따금 고양이가 길을 휙 가로질러 소리 없이 어느 집 마당으로 사라지든가 아니면 멀리 큰 찻길에서 나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든가 할 뿐 그 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우리 동네는 아직 포근한 이불 같은 잠으로 덮여 있지만 나는 얼른 창으로 달려가 창문을 열지. 몸을 쑥 내밀고 길을 내려다보면 을에 아저씨가 첫 번째 가로등 아니면 두 번째 가로등 옆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어. 아저씨는 내 창문 밑을 지날 때 고개를 들어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는 나지막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지. 그럼 나도 낮은 소리로 인사를 건네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떨 땐 아저씨가 날씨 참 좋지요 라고 하거나 벌써 일어나 책상에 앉으셨나 봅니다 라고 덧붙이기도 해. 그러고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까딱해 보이고 다시 걸음을 옮기지. 나는 아침마다 언제나 아저씨가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단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상관없이 말이야. 난 아저씨를 믿을 수 있어. 절대 늦는 법이 없거든. 아저씨한테 시계를 맞춰도 될 정도야. 그만큼 아저씨는 매일 아침 6시 반 정각에 나타난단다. 아저씨는 외투가 딱 한 벌뿐인데 얼마나 낡았는지 무릎 주변이 닳아서 시로라기가 비칠 정도야. 또 두 눈은 베레모를 눌러 쓰고 있어서
늘 모자 그늘에 가려져 있어. 등에는 불룩한 배낭을 메고 있는데 배낭의 가죽끈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 아저씨 걸음걸이는 도무지 바쁜 거라고는 모르는 사람 같아. 아저씨는 사실 아저씨라기보다 할아버지에 가까워. 노인들은 종종 시간이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이지. 사람들이 그림이나 도자기 또는 가구들을 주변에 두는 것처럼 노인들은 곧잘 자기 주위에 조심스럽게 시간들을 쌓아놓곤 하지. 아저씨가 다시 우리 집 앞을 지나는 건 2시 무렵이야. 조금 이를 때도 있고 조금 늦을 때도 있어. 그건 일이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에 달려있지. 아저씨의 일은 생각을 모으는 거야. 예쁜 생각, 미운 생각, 즐거운 생각, 슬픈 생각, 슬기로운 생각, 어리석은 생각, 시끄러운 생각, 조용한 생각, 긴 생각, 짧은 생각. 아저씨에겐 모든 생각이 다 중요해. 물론 아저씨가 좋아하는 생각들도 있어. 하지만 다른 생각들이 마음을 다칠까봐 내색을 하진 않아. 생각들은 아주 예민하거든. 아저씨는 도시의 모퉁이나 골목들을 돌아다니며 귀를 기울이지. 아저씨는 생각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두꺼운 벽 뒤에서 나는 소리나 여러 모퉁이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까지도.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도 아저씨의 귀를 벗어나지 못해. 생각의 소리가 들리면 아저씨는 당장 배낭을 열고 아주 낮고 짧게 한번 휘파람을 불어. 그러면 그 생각이 날아와 배낭 속으로 들어오지. 배낭 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벌써 들어와 있기도 해. 어떤 생각은 천천히 날아오고 어떤 생각은 번개처럼 빠르게 날아와 아저씨에게 쾅 부딪혀. 그러면 아저씨가 넘어질 뻔하기도 하지. 그리고 어떤 생각은 배낭 주둥이를 금방 발견하지만 어떤 생각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해. 또 어떤 생각은 너무 뒤통맞아 배낭 구멍으로 들어가다가 미끄러져 길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생각마다 하는 짓이 다 달라서 미리 짐작할 수가 없어. 그렇게 오랜 세월 많은 생각들을 만난 아저씨지만 때로는 멈춰 선 채로 생각에 잠겨 고개를 젓기도 하지. 생각들이 저마다 그처럼 다를 수 있다는데 놀란 것이 수백 번도 넘어. 거리에서 발견한 생각들을 다 주워 모으면 아저씨는 조심스레 배낭끈을 여미고 배낭을 등에 짊어지지. 그러고는 불룩해진 배낭 때문에 여느 때보다 더 구부정한 자세로 다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해. 사람들은 생각들이 깃털이나 눈송이처럼 가볍다고 하지만 그건 소문에 지나지 않아. 무게가 250g보다 더 나가는 생각들이 많은걸. 아저씨는 내 방 창문 밑에 이르면 내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해. 그럼 나도 아저씨한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지. 그리고 잠깐 멈췄던 일을 다시 시작하지. 아저씨는 저기 주말 농장 뒤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 작은 방 2개하고 작은 욕실이 있는데 방 하나는 거실 겸 부엌 겸 침실이고 또 하나는 작업실이야. 아저씨는 그것으로 충분하대. 더 많은 방은 필요 없대. 다만 많이 걷고 나면 배가 고프고 피곤하니까 간단히 음식을 먹고 조금 쉴 곳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저씨는 조금 쉰 다음 작업실로 들어가 배낭을 열고 미리 바닥에 깔아놓은 부드러운 큰 보자기 위에 모아온 생각들을 붓지. 아저씨는 우선 빈 배낭을 옆으로 밀어놓고
보자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 서로 엉겨있는 생각들을 풀어놓아. 그리고 생각들을 기억, 니은, 디귿순으로 정리해 선반에 갖다 놓지. 예를 들어 기억 선반에는 개성 있는 생각, 고운 생각, 거친 생각, 고지식한 생각, 기쁜 생각 같은 것을 갖다 놓고, 니은 선반에는 나쁜 생각, 너그러운 생각, 도여운 생각, 넓은 생각 같은 것을, 디귿 선반에는 다부진 생각, 단순한 생각, 대견한 생각, 더러운 생각, 둔해진 생각 같은 것을 갖다 놓지. 생각들을 정리하는 일은 아주 많은 조심성이 필요해. 생각들은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혼동하기 일쑤거든. 때때로 어떤 생각들은 아저씨한테서 도망치려고 어딘가 숨기도 하지. 그럴 때면 아저씨는 그 생각을 찾아 무릎으로 방 안을 기어다니며 컴컴한 구석과 모서리를 뒤지곤 하지.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어. 단지 건방진 생각, 제멋대로 구는 생각, 나쁜 생각, 못된 생각들만 그렇게 하거든. 아저씨는 자상한 사람이라 이런 사고가 생겨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아. 특히 아름다운 생각이 손에 들어오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잊고 말지. 정리를 끝낸 후 아저씨는 생각들이 잠시 쉴 수 있게 선반에 그대로 놓아둬. 그래야 잘 익은 과일처럼 달콤한 즙이 많아지거든. 그렇게 되기까지는 약 2시간이 걸려. 그 다음엔 하나씩 들어 조심조심 커다란 대바구니에 담아서 밖으로 들고 나오지. 밖에는 갈퀴로 깨끗하게 흙을 고른 커다란 화단이 있어. 아저씨는 생각을 하나씩 바구니에서 꺼내 흙 속에 심어. 겨울에는 마당 뒤쪽에 있는 갈색 유리로 된 온실 속에다 심고, 아저씨가 손에 묻은 흙가루를 비벼 털고 나면 그날 일이 모두 끝나는 거야. 이제 아저씨는 낡은 소파로 돌아가 다리를 탁자에 올려놓고는 1시간가량 열심히 신문을 읽어. 그리고 차를 한두 잔 마시고 곧 잠자리에 들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자명중이 울리면 아저씨는 얼른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간단다. 이슬이 내린 화단에는 불그스름한 아침노를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기자기하고 특별한 꽃들이 반짝이고 있어. 바로 상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꽃들이 말이야. 연한 하늘색, 붉은 벽돌색, 황금색, 달걀 흰자위처럼 하얀색의 꽃들. 줄무늬가 있는 꽃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반점이 있는 꽃들도 있어. 꽃잎이 연하고 가느다란 꽃들이 있는가 하면 꽃봉오리가 두텁고 탐스러운 꽃들도 있고, 또 줄기가 매끄럽고 연약한 꽃들이 있는가 하면 줄기가 싱싱한 배나무처럼 거칠고 튼튼한 꽃들도 있지. 그렇지만 모두 다 기막히게 달콤한 향기를 내뿜고 있어. 아저씨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입은 다음 아침 식사를 해. 이처럼 꽃으로 피어난 생각들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저씨는 아직 졸음이 가시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와 꽃밭 앞에 긴 의자를 끌어다 놓고 담요로 몸을 감싸고 앉지. 아침놀이 어느샌가 살그머니 사라지고 있어. 날이 점점 밝아지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나. 차츰차츰,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꽃들이 녹고 있어. 무수히 많은 작은 조각들로 알알이 부서지는데 마치 먼지 알갱이들이 햇빛 속에서 춤추는 것 같아. 한 줄기 바람이 일자마자 알갱이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날아간단다.
그때 무슨 멜로디를 만들어내는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야. 아저씨는 귀에다 손을 갖다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순간 잔뜩 주의를 기울인 얼굴 위로 전율이 흐르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아저씨는 아침 식탁을 치우고 외투를 걸치고 베레모를 이마 깊숙이 눌러쓰고 배낭을 둘러매고 또 길을 떠나. 그리고 6시 반에 다시 모퉁이를 돌아 우리 집 앞을 지나가지. 나는 아저씨한테 한 번만이라도 아저씨를 거들고 그 광경을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애원했는지 몰라. 하지만 헛일이었어. 아저씨 말로는 생각들은 아주 수줍음이 많아 옆에 낯선 사람이 있으면 꼭꼭 숨어버린대. 그래서 아저씨도 생각을 모을 때는 언제나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대. 다니는 길도 날마다 바꾸고 심지어는 정원에다 높은 울타리까지 쳐놓았대. 하지만 아저씨는 이따금 저녁 때 나를 찾아와 아저씨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아저씨 일에 대해 알았겠니? 아저씨는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돌리며 내 앞에 앉아있곤 해. 창밖에 어둠이 내리는 동안 아저씨는 다리를 포개고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지. 꽃으로 피어난 생각들은 아주 작은 날개이가 되어 바람에 실려 날아갑니다. 높이, 점점 더 높이 날아올라 눈 깜짝할 사이에 아직 잠으로 덮여있는 지붕들 위에 떠있게 되지요. 그러다가 천천히 내려앉으며 창문이라든가 어디 벌어진 틈새로 집집마다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가만 내려앉아 새로운 생각으로 자라지요. 생각을 모으는 사람이 없다면 생각들은 줄곧 되풀이 되다가 언젠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저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소매자락으로 입을 닫고는 나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어. 어느 도시건 어느 마을이건 나같이 생각을 모으는 사람이 있답니다. 큰 도시에는 두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생각을 모으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일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대체 누가 부르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생각을 모으는 사람이라고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저씨, 아니 부르퉁 씨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어. 난 아저씨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게 너무 자랑스러워. 밤늦은 시간에 아저씨가 내 방을 떠나면 때때로 아주 조금이지만 생각꽃들이 향기가 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스르르 긴장이 풀리며 생각이 텅 빈 채 잠이 들어.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다니요. 오늘은 잠시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